이 돈봉투 의혹이 단순히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으로는 끝나지 않은 정황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선 캠프의 채용 의혹입니다. 일단 녹음 파일에 스폰서가 등장하는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니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폰이 있어요?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경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뭐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가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가시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스폰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정확히는 스폰. 그런데 이 스폰서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돈을 댄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출근했다. 아, 그랬어요? 정무팀에 내가 야, 전화해볼게요, 있나? 촐랑거리고 또 여기저기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던데? 또 아마 그 전화를 받으면 너한테 아빠한테 먼저 하겠지. 그러니까 네가 또 제발 그 촐랑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또 그렇게 신경 안 쓰시면 돼요. 부담스럽게 하십시오. 아니, 그러지.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나중에 저기 하나 주면 돼. 당신? 예. 뭐 그런 거에 하나 찾아보면 되니까. 예, 그니까. 지난번 녹음 파일도 그렇고 이번 새롭게 공개된 녹음 파일도 그렇고 윤관석 의원은 상당히 신중합니다. 조심스럽게.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재작년 전당대회가 2021년 5월이었으니까 그로부터 5달 뒤입니다. 스폰서나 단어가 등장했던 그 녹음 파일은 저희 같이 한번 들어봤고 여러분과 함께. 여기 보면 2021년 10월 누구누구 따님이 이력서 달라고 한다. 네, 보름 뒤에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로 출근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오빠와 동생의 지금 대화 내용이 아니라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를 수시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매간 매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정황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참 예전에 연예계 스폰서 때문에 논란을 상당히 빚었지만 이 정치권에도 여전히 이제 스폰서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요, 이 정치자금법으로 해서 이게 처음에 걸리면 항상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대가성이 없는 돈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00% 거짓말입니다. 정치인한테 돈을 주면서 아무 대가 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 경선 과정을 통해서 다 도움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 지역에 있는 사업가 등등으로부터 다 이렇게 돈을 받는데 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무슨 사업권을 딴다든지 그게 대장동의 문제가 됐지만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인사청탁입니다. 예. 바로 인사청탁 때문에 당시에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그 캠프에 자신의 딸을 집어넣는다는 거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관직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거였죠.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윤관석 지금 당시 사무총장과 지금 이 사무부총장의 대화 내용에서 보면 결국 그 스폰서의 딸을 당에다가 이 선거 캠프에다가 집어넣고 그 취직을 시켜주고 이런 관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단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특히 이번 과정을 보면 이 경선 과정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마 도움을 받았을 텐데 다들 이유 있는 돈이거든요. 꼬리표가 있는 돈이란 겁니다. 예. 그만큼 이 정치권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측면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때 돈봉투, 그러니까 돈을 대준 스폰서가 있다. 녹음 파일에 그 내용이 있고 그 돈을 대줬다는 스폰서의 딸이 당시 윤관석, 이전근 민주당 지도부 내 대화 중에 이재명 당시 대선 캠프로 출근을 했다. 이건 좀 단순히 이들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서 뛰었다는 것과는 좀 별개로 이게 앞으로 좀 그것부터 영향을 미쳐서 대선 캠프에까지 뭔가 관련이 있다. 이건 좀 파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와 연결이 되는 거죠. 일단은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을 돌아보면 송영길 대표가 너무 이재명 후보 밀어주려고 당 경선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친문 진영과
친 이낙연 진영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 기사들 고스란히 다 남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선 후보 캠프로 출근한다. 이거 원래도 뭐 하던 일이다. 단순 자원봉사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도 경선 초반부터 대선 캠프 경영했지만 양당의 후보 대선 캠프에는요. 들어가서 책상 하나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의도에서 마포대교 건너까지 줄을 섭니다. 그 정도로 대선 캠프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의 최고 요직 실세인 사무총장이 직접 집어서 출근을 지시했다. 출근하자마자 저 출근했다는 그 스폰서의 자녀, 따님은 이거 사무총장이 직접 지시한 사람이야. 실세야. 백이 누군지 몰라. 엄청 센 사람이야라고 그 캠프 안에서도 소문 다 났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좀 추정입니다. 저의 경험을 대선 예. 캠프 경험을 미루어 판단해 보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원래 자원봉사 많이 하던 사람이라 국회에서 봉사하듯이 대선 캠프에서 봉사했다는 건 정치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 눈에는 정말 기도 안 막히는 변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의 강력한 연관성이 대선 캠프에 스폰서 딸을 보내는 것부터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는 그런 전초전이 될 것 같습니다. 스폰서로 지목된 녹음 파일에 여기 사업가 김모 씨의 설명도 나왔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 당시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알지 못했다는 건 결국 대가성이 없었다라는 주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그 딸이 민주당 의원실에서 그 이전에도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캠프에 들어오게 된 것이 어떤 그런 돈봉투 또는 스폰서 이런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들어왔다라는 차원인데요. 예. 결국엔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의 모든 해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런 녹취록이라든가 또는 지금 장예찬 최고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당연히 국민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지금 검찰도 이 녹취록 갖고 있을 테니까요. 예. 검찰도 의혹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이것을 수사 단서로 놓고 수사를 할 것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인 것이고 물론 의심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대가성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캠프에 들어오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업가 김모 씨는 뭐 녹음 파일에 따르면 전당대회 때 돈을 대주고 딸의 채용을 부탁한 걸로 의심받고 있다면 그러면 그 딸을 캠프에 뭐 이른바 시쳇말로 꽂아 넣었다. 채용을 했다는 그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 관계자들의 입장이나 혹은 반박은 아직 없는 겁니까? 일단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해명은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녹취록 정도만 나온 것이고 그 이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예. 아직까지 자세히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뭐 수사 상황이나 또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해명이 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걷잡을 수가 좀 없는데요. 일단 뭐 돈을 마련했다. 누가 뿌렸냐. 뭐 이런 인물들까지 내겠는데 그 근본 그 기초에 가장 1차적으로 돈을 누가 줬는지에 대해서 스폰서라는 단어가 새로운 녹음 파일에 등장하기 때문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검찰이요. 노동일 교수님. 어제 검찰이 강래구 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구속영장에 보면은 영장에 송영길 전 대표 당선 목적이라고 쓰여 있다. 9,400만 원 금품을 뿌리고 지시하고 권유한 혐의다. 근데 이제 검찰 판단은 이 강래구 감사가 압수수색도 피하고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이유를 좀 들었더라고요. 네, 강래구 감사에 대한 수사 초기에는 압수수색 등을 할 때는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정당법 위반 두 가지를 적시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일단 빠지고 정당법 위반 혐의만 적시했거든요. 예. 근데 정당법에 보면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후보자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근데 저길 보면 금품 살포 지시 권유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저런 경우는 징역 5년 이하로 더 셉니다.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꽤 혐의가 그러니까- 무겁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경찰이 보기에는 강래구 감사가 저런 그 돈봉투 사건을 좀 주도했다고 일단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검찰이 약간 또 안전판을 위해서 300만 원수 뇌물로 적시했던 감사 입장에서 돈을 받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내일 지금 11시 영장실질심사 봐야겠습니다만 현재는 그 강래구 감사가 지금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런 쪽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가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발부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모든 녹음 파일에 대략적으로 알려진 녹음 파일에는 강래구 감사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뭐 스폰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검찰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고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니까 강래구 감사가 구속이 될지 아니면 구속을 면할지 이번 돈봉투 의혹에도 꽤 많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요. 일단 이걸 조직적 살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신중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한 수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뭐 현역 의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가 줄이울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좀 지금 수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4.19 민주혁명들에게 참배드리고 인사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말씀은 좀 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모든 사건을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본다. 그 말씀은 꼭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라고. 가이드라인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뜬금없이 4.19 혁명 기념식에서 그 발언은 야당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발언에 대해서 검찰이 듣고 있는 것일 거고 대통령의 의지가 저렇구나. 검찰의 오로지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려는구나 라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이원석 총장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하겠다. 뭐 전과 다름없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박범계 의원이 얘기한 그 윤 대통령 4.19 기념사, 뭐 돈에 의한 매수 이거를 좀 문제 삼아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이게 뭐 박범계 의원은 좀 뭐 찔리시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지금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 녹취록을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듣고 계시고 다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어요? 왜냐하면 뭐 진술이 예를 들어서 없다, 증거가 없다든지 뭐 등등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거라든지 이거 있으면 검찰이 뭐 가이드라인 제시했다 이런 의혹들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은 정말 특징적인 게 뭐냐면 모든 그 증거들이 다 녹음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모든 국민들이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듣는 국민들이 이걸 보고 아유 이 사람들 별거 아니네 그냥 뭐 별거 아닌 돈봉투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들 판단하실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박범계 장관이 의원이 나와서 이거는 뭐 가이드라인이고 검찰의 의지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이게 지금 검찰의 의지가 뭘고 할 것 없이 이걸 보시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아이고 이거 수사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거 별거 아니네. 그냥 관례적인 것이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증거로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법에 따라서 지금 법에 지금 좀 전에 우리 말씀해 주셨지만은 정당법에 다 기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즉 전당대회 할 때 돈을 뿌리거나 할 경우에 이게 징역 3년 이하 또 이거를 지시한 사람은 징역 5년 이하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이 말 육성 녹음이 다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대통령이 어느 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건 다른 사건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의 대응과 뭐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있고 일부에서 있는 게 처음에 돈봉투 의혹 터졌을 때 사실 무근이라고 딱 잡았대다가 녹음 파일 나오니까 금액이 작다, 소액이다 축소하다가 또 논란이 있었고 검찰의 기획수사 아니냐 혹은 검찰의 윤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 물론 뭐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어도 지금의 이 태도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가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같은 좀 이제 소수의 의원들의 좀 부적절한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전체적인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공식 사과를 한 것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처절하게 사죄 드리고 그리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으며 그리고 검찰 또한 정치적인 고려를 없는 그런 수사를 해주시기를 신속한 수사 해주시길 바란다는 그것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빠른 귀국을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의원들이 했던 이야기라든지 또는 또 검찰의 어떤 의도성을 좀 의심하는 그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얘기와 어제 윤 대통령의 돈에 의한 매수 이게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이 메시지가 검찰의 가이드라인 아니냐. 검찰에 대한
이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정은 전 부총장 측의 입장도 이번 첫 취재에서 봤고요.